뭐 자신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고려나 광고가 미칠 효과만을 고려해가지고서는 광고를 주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본 거를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이제 이어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광고주의 그런 그 영업 활동이나 광고 효과에 대한 고려가 신문사의 논조나 성향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 현대 광고에 알파벳도 모르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는 거죠. 뭐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1시간 정도 지금 열심히 많은 말씀들 또 생각하지 않았던 점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진행하면서 혹시 인터넷 행정계도 하고 참여연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메시지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그런 것 중에서 소개할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아니었지만요. 오늘 저희 사실 저희 행사장에 와주시긴 했는데 양재일 권소주 KBS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 판결에 대한 비평 메시지도 좀 보내주신 있는데요. 직접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그래서요. 내용 중에서 그 부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번 판결로 광고주에 대하여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의사 표현은 위축될 것 같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날개를 잃은 심정뿐만 아니라 마치 불매운동에 전자발찌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대부분 판결이 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정의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축 효과를 이번에 판결이 좀 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실제로 대부분에서 이걸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불법 행위의 사례로 이제 언급됐던 것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심에서는 그렇게 했죠. 광고 게재 중단 또는 광고 게재 계약의 취소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인 전화 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이게 이제 업무방해 행동이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 또 광고 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 같다 같은 그런 메시지 전달 진행할 것 같은 말을 한 것 여기서는 그걸 겁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중단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 그러면 추가적으로 불매운동을 더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을 그리고 전화 걸기를 많이 해가지고 상담원들이 전화를 다 받느라고 다른 소비자들의 전화를 못 받게 한 것 이런 방법으로 전화 걸기를 많이 한 것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유죄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화는 하루에 뭐 몇 통이 이하로 해야 되고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끝낼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불길해서 발목, 전자발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소비자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 상담 창구를 두게 돼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 조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너무 사업자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광고주들한테 지금 전화를 한 거는 다 고객 응대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인 업무 전화하고는 분리되는 전화예요. 대외적으로 고지함으로써. 그래서 그거는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사업자는 고객의 상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업자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선회를 거듭해서 정말 이제 선회를 하자면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겠죠. 그 소비자들이
다 서로 조직을 해가지고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전화를 하기로 계획을 짜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를 불통시키는 경우. 그래서 이제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니까 이제 보통 물건 주문 전화겠죠. 그래서 실제로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그 해당 전화번호를 불통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업무 방해를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논리가 제가 보기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소주 뭐 회원들끼리 서로 시간을 짜가지고 누구는 언제 몇 분 사이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문 전화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마치 이제 그 디도스 어택과 똑같은 효과를 전화로 발생시키는 그런 정도의 그 조직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비자 상담 창구의 전화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앞에 너무 많은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뒤로 밀려서 못 받는다. 그거는 사업자 입장에서 뭐 훼손 증서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훼손 증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아니라 이제 주문 전화번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항의 전화를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마치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일사불란한 체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누구는 한 100사람이 1분 단위로 계속 우리 딱딱딱 하자.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조금 걱정할 만하다 뭐 이런 아주 최악의 사정까지 고려하는 건데, 실상은 사실은 이 소비자 주권 캠페인에서 했던 행동이 그런 것도 사실 아니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결문에 보면 그걸 바로 이제 공동정보로 갖다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업무 방해의 의사가 없이 그 굉장히 순수하게,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기획 의도에 따라서 소비자를 이용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그 이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 간접적인 그 정보를 활용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오거나이즈 한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걸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공동정보 1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위력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자제해야 될 행동이고, 아니면 이건 법적으로 보호해줄 행동이냐, 위력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못할 것 같은데, 공범 이론, 이름 벌써도 헷갈려요. 공동정범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폭넓게 이 행위를 적용했던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다 검토를 못하고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마무리가 그걸 지금 제가 예정했던 1시간 20분, 30분이 좀 채우고 있어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띠게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자인 제가 이렇게 좀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스스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중계 방송 혹시 보셨던 네티즌분들께서 그런 나중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저희가 오늘 이 대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텐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려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귀한 시간 오셔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말씀드릴 시간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한 1, 2분, 2분 정도씩 식사를 돌아가시면서 미처 말 못하신 거라든지 한 번 더 가시죠. 1, 2분씩 공동정보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멘트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기회는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노동운동 50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자 박용선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격성, 비단 혼란되지 막단 소리가 있는 경우에만 유력의 업무방해죄 한다, 한다라는 판결이 50년 만에 나온 거죠. 50년은 더 된 거죠. 소비자운동 뭐 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유죄 판결 처음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실은 물론 이런 그 노동쟁의와 관련된 이런 대부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 운동도 결국은 소비자 운동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의료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느냐라는 부분의 특수성은 무엇인가라는 판단 정도를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계속 만들어 계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조중동 관련해서 파견 소식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1, 2심 판결에서 13개 광고주가 광고를 취소 철회 감축한 것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한다면 사실은 피해 정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중동의 그 논조 자체가 변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일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믿어보면서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대량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전화 폭탄을 조직해서 주문 전화를 봉쇄시키고 이런 경우에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 방해 제가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아까 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한 것처럼 대법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이제 공모 공동 점검위원회인데 원래 그 공모 공동 점검위원회는 조직이 실제로 명시적으로 서로 간에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조직이 된 걸로 간주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조폭 보스고 조폭 부하인데 조폭 보스가 조폭 부하한테 뭐 라이벌 보스를 죽여라 라고 말을 안 했어도 그런 조직이 안 돼 있어도 내가 그 이 조폭 보스와 부하 사이에 그 기존 이해관계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이미 그 라이벌 조직의 보스를 죽이도록 이미 프로그램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실제로 보스가 죽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살인이 조직 안 돼 있어서도 부하가 가서 죽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이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 점검 이론이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프로그래밍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냥 하면 저쪽에서 하고 될 수 있도록 그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공동 점검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상당 부분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이런 광고주들의 항의 전화를 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걸 보고 그래 저렇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막 찬성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막 반대한다가 지금은 찬성하는 저런 왔다 갔다 한 저런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의 광고주는 불멸해야 돼 라고 자기가 사명하는 데서 전화를 한 경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걸 읽고 타당하다 전화를 한 경우 이거를 그 사전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공모공동점검으로 이론으로 엮는 것은 어차피 사실 공모공동점검 이론도 외국 법을 지금 개수를 한 건데 지금 매우 잘못된 그 법 해석이다. 저는 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이 갖는 사회적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이번 그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비자 불매운동은 불가피하게 집단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고 그 집단적인 행위가 개개인에게 어떠한 일련의 행위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의 집단적인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또 어떤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그 법원 판결이 가져야 될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직 그 숙제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그 현실에서 소비자 운동이 여전히 이것이 위력인지 혹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불매 운동인지 아니면 공동 점검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그 기준과 경계선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매 운동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 한계 지점을 결국은 수차례의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답답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여연대 사법감센터에서 주관하는 판결 구평 2013년도 올해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안기부 외장원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었고 두 번째 전현희 선생님, 박형진 교수님 그리고 정정훈 변호사님 모시고 원소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판결을 1시간 한 30분 동안 다뤄봤습니다. 보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글로 읽으실 분들에게 이 판결의 의미, 문제점, 앞으로 뭐가 좀 바로잡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요. 정정훈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 보내주신 글을 보면 이번 판결은 소비자 주권의 경계를 우리의 주권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판결이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정희 선생님의 말씀을 덧붙여 보면 한계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설정해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판결이 같다 이런 말씀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파기환송심 결과가 올해 또는 내년에 꼭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 운동의 한 일환으로 하셨던 피고 24명의 이게 답답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판결 구평을 진행하던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